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의 숨은 보석인 골목길이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으로 재탄생됩니다. 부산시는 국제관광도시 사업의 하나로 골목길 관광자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광자원으로서 골목길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김정은 신라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국제관광도시 사업의 하나로 골목길 관광사원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골목길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이 사업은 문화적인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골목길의 스토리를 찾아서 새로운 관광의 컨텐츠로 개발하는 그런 관광 인프라 사업 의 한 일환입니다. 예. 기존 사업과 이 골목길 관광 자원화 사업이 조금 다른 점은 전문가와 그리고 골목길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소상공인과 함께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지역의 맞춤형 컨텐츠를 발굴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는 관광이라든지 디자인, 그다음 건축 그리고 도시재생 등 이 관련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과 함께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사업 대상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고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골목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 사업지가 결정이 됐는데요. 예. 수영구 망미골목 그리고 부산 진구에 잘 아시는 서면 전리단길 이렇게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망미골목에는 예술 조형물을 선실을 해가지고요. 포켓 쉼터라든지 아트북 페어, 그다음에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로컬 프로젝트를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서면의 전리단길에서는 어닝이라든지 미디어 아트 같은 것들을 조성을 해서 이모티콘이라든지 굿즈 같은 이런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만이 가진 고유의 문화와 또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결합해서 지역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콘텐츠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골목길 관광자원화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작년부터 지금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코로나19와 또 연관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하늘길이 열려 있고 그리고 관광객들, 관광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관광 상품들이 다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길이 막혔고 관광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좀 좁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좁아져서 로컬 여행, 즉 근교라든지 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여행하려고 하는 그런 선호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19세기 대량 관광 이후에 관광의 가장 큰 트렌드 변화가 이제 체험형 관광입니다.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고 그다음 정보들이 많고 또 예. 지적 호기심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여행을 가서 보고 느끼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해보려고 하는 체험형 관광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골목길이라는 것이 다 잘 결합이 돼가지고요. 골목길에 가서 자기가 뭔가 해볼 수 있는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이런 그냥 단순히 보고 즐기는 여행에서 자기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여행으로 많이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골목길로 여행자들을 유치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이 아무래도 골목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대형 프랜차이즈 호텔이라든지 여행 매력물들은 아마 경제 용어로 들어보셨을 텐데 누수 효과라는 것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객들이 이름이 있는 예를 들어 힐튼 호텔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숙박비로 지출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지역에서 선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비용은 그 커미션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각종 부대 비용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골목길에 관광객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대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를 복원시킨다는 등 이런 경제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데 따른 이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예. 앵커님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아마 차로 지나가시던 거리를 예. 걸어서 가시거나 아니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둘러보셨을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뭐 어떤 자원이라든지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험해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이렇게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관광객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지역의 어떤 숨은 보석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현재 발달된 SNS라든지 개인 미디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퍼져나갔을 때 또 거기에서 오는 추가적인 어떤 부가가치 생성이라던가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행의 컨텐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로 지역 경제에 있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수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찾는 뭐 슈퍼마켓이라던가 예. 식당이라던가 아니면 식음료 기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대형 프랜차이즈나 어떤 대형 자본이 아닌 그 지역에서 창업을 하신 분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유명 명소에 비해서 골목길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네. 새롭게 찾아가는 재미가 있을 것으로 맞습니다. 보입니다. 네. 과거의 골목길은 안전하지 않은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하나의 자원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전에 비해서는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네. 골목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외 우수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우선 우리 시에 가깝게는 해리단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동해남부선이 다니던 구 해운대 역사 뒤편 우동 우 1동과 우 2동을 주택을 개조해서 현재는 감성이 많이 있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카페라든지 아마 식당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 공식적인 지명은 아니고요. 아마 네티즌들이 붙여준 이름인 것 같은데 해운대 해와 경리단길의 리단길이 합쳐져서 이렇게 명명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철도가 지나가던 길이고 또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13년 12월에 해운대역 구간이 폐쇄가 되면서 뒤쪽에 역사 뒤에 우1동 쪽에 그 왼쪽 문을 개방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는 15년도에 주택들을 개조를 해서 카페들이 오픈이 되면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SNS를 통해서 이제 이런 카페들을 홍보해 주면서 2017년께 정도부터는 해리단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고요. 18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이 발표한 부산 10대 히트 상품에도 포함이 될 정도로 새 명소가 되었습니다. 네. 관광지로 변화된 사례는 땡땡길 이렇게 불리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장소들이 특색 없이 다 비슷하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차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리단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길들이 골목길들이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신 대로 비슷한 형태의 어떤 골목길 상권으로 변해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결국은 이 골목길이 끝까지 살아남고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 컨텐츠를 얼마나 가지느냐, 즉 그 지역의 색깔을 얼마만큼 보여주고 다른 지역과 비교될 수 있을 만한 특이점,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속성, 예. 그리고 지역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예를 우리 그 지역 중심으로 예를 들어보면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서 그 관광객들이 방문이 자유롭진 않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여행을 꼭 떠나야만 먹을 수 있는 여행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 그
식도락이랄까요? 네, 예, 그 지역을 방문해야만, 그 식당을 방문해야만 먹을 수 있었던 이런 중요한 어떤 맛집의 컨텐츠가 이제는 그 배송을 통해서 밀키트라는 이름을 통해서 가정에서 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꼭 그 여행지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집에서 그 밀키트를 배송을 받아서 먹으면 마치 여행한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품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네 유명한 산을 가이드하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처럼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서 학교를 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 이제 학교 투어, 캠퍼스 투어를 해준다든지요. 예. 아니면 유명한 골목 재래시장, 부산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동네 재래시장 투어 등은 이미 한국의 OTA 상품에서 외국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았던 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골목길 관광자원화와 도시재생 사업은 비슷한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관광지로 발전한 사례가 꽤 많은데요. 네. 어떤 관계로 볼 수 있을까요? 관광지의 생애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관광에서 다루는 이론인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늙고 병들어서 쇠퇴되는 이 주기와 관광 상품의 주기가 일반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역이 태어나서 아주 중요한 다운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러다가 중심지가 이동이 되면서 이제 쇠퇴하고 소멸하는 이런 과정도 아마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구도심,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떠나면서 일어나는 도심 공동화 이런 것들을 보통 도시 재생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관광으로 인한 그 도시 재생의 재개발, 도시 재생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도시 재생 전체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한 약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예. 특히 이런 내용은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관광의 어떤 중요한 자산을 특별한 인프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SOC 사업이 꼭 아니더라도 컨텐츠로 잘 개발을 해서 재개발을 했을 때 문화적인 혹은 관광적인 자산이 될 수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마다 비슷하다는 것이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관광 요소를 하나가 잘 된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결국은 다 같이 경쟁력을 잃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각각의 지역색을 잘 개발을 해서 차이점을 두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나라 전체 혹은 지역 전체를 봤을 때 골목길이 잘 발달되어서 하나의 한국 관광, 그다음 부산 관광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강점이 될 수 있게끔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을이나 골목길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도심 관광 활성화와 관광 자원 개발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특이점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역의 자산을 발굴하는 작업이 우선은 제일 중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촉매가 돼서 지역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상인이라든지 그다음 문화예술인 그다음에 공동체 전체 지자체가 어떤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그리고 그것이 강점이 되어서 다른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고 또 그 관광지에 갔을 때 자기네들이 콘텐츠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이제는 예전에 봤던 거, 그 다음에 어딘가 가서도 모두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그리고 이 골목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생생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일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이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른바 도시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시대도 변하면서 관광객들도 소비자이자 생산자 두 그렇죠.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 상황인데 네. 골목길 관광 자원화를 통해서 상권이 활성화가 된다면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또한 네.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런 상권들이 변화하고 이동을 함에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목길을 개발했을 때 원래 취지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골목 상권을 일으켜주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원래 들어와 있던 원주민들을 내쫓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는 예. 그런 우려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의 성동구가 올해 6월 29일에 그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조례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가지고요. 지역의 조례가 되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2015년도에 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이후에 상가 임대료 상승 우려가 컸던 그 지역이죠. 서울 숲길, 방송대길, 상원길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인, 그 다음에 임차인, 그리고 구청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약 70%의 그 건물주가 이 상생 협약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이자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이 원주민들이 발굴해 놓은 이 컨텐츠에 이제 거대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역유출이 생기는 게 문제였는데요. 예.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상호 협력 주민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이 진입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위험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위험 요소들을. 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을 제한할 수 있게 법령에 근거해서 제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조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조세라든지 부담금 감면 혹은 온누리 상품권 가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현재 코로나19로 여행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로컬 여행에 집중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골목길 관광 자원화가 다소 출발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부산 골목길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 지역마다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개발된 내용을 보면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살펴보면 부산의 특이점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전쟁이라는 아주 특이한 사건을 겪은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미 일어난 부산의 어떤 역사이기 때문에요. 이 근현대사의 무대가 됨으로 인해서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부산에서 원도심 골목길 축제라는 것을 이미 하고 있고요. 올해 6회를 맞았었습니다. 영도, 서구, 중구, 동구 이렇게 원도심 4개 구가 골목길의 어떤 테마를 정해서 관광객들이 걸어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관광 자원화해서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망리단길 그리고 전리단길뿐만 아니라 기존에 부산에 지정이 되었던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 그리고 보수동 책방골목 이런 여행골목 11곳 그리고 골목 상권 72곳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산 골목길 관광 자원화와 관련된 이야기 나눴는데요. 앞으로 어떤 매력이 담긴 관광 명소로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역의 색을 입은 콘텐츠들을 통해서 활기 넘치는 국제관광도시 부산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이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